양배추를 잘못 먹으면 위장장애는 물론 고혈압과 심장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하게 반찬으로 먹는 양배추, 그냥 채소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오늘은 양배추의 효능과 장점,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린 후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양배추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배추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속이 편안해진다는 이미지가 가장 강할 겁니다. 실제로 양배추는 위 건강에 탁월한 채소로 옛 독일에서는 위궤양 치료를 위해 병원 식단에 양배추 수프가 반드시 포함되었다고 할 정도죠. 양배추가 위 건강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 U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비타민 U는 메틸메티오닌이라는 물질로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1950년대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위궤양 환자 100명에게 하루 1회 양배추 주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약 70% 이상의 환자가 3주 이내에 궤양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양배추는 항암 채소로도 유명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20세기 후반에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 4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양배추는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배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때문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우리 몸에서 이소티오시안산이라는 물질로 전환되는데 이 물질은 체내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발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 남녀 4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대장암 발생률이 4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심장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고령자에게 특히 치명적인 고혈압과 심장질환, 이 2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양배추라는 사실 아셨나요? 양배추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대한민국 식품영양학회에 따르면 양배추 100g에는 약 2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국이나 반찬으로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이 체내에 쉽게 쌓이기 때문에 양배추와 같은 칼륨 풍부 채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양배추는 콜레스테롤 저하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중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200g 정도의 양배추를 4주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LDL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도 주목해주세요. 양배추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저당지수 지하의 식품입니다. 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어 당뇨병 관리에 탁월합니다. 미국의 한 내분비내과 학회지에서는 양배추 추출물을 투여한 제2형 당뇨병 실험주에게서 혈당 수치가 평균 23%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C, 비타민 K,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도 탁월합니다. 비타민 C는 주름을 방지하고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비타민 K는 뼈 건강과 출혈 예방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60세 이상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양배추 섭취구는 대조군에 비해 골밀도 감소 속도가 약 30% 이상 더디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 이후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양배추는 100g당 2.5g에서 3g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벽을 자극하고 독소 배출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양배추 하나의 위 건강, 항암 효과, 혈압 조절, 심장 보호, 당뇨 예방, 피부 미용, 뼈 건강, 장 건강까지 정말 팔방미인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효능은 양배추를 제대로 먹었을 때에만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잘못 먹으면 오히려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가장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꼭 놓치지 마세요. 아니, 양배추 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니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위 건강은 물론이고 항암 효과, 혈압 조절, 심장 보호, 당뇨 예방, 골다공증 예방까지 정말 팔방미인 식재료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먹어야 더 좋은 궁합이라는 게 있죠. 사람도 그렇듯 음식도 궁합이 맞아야 진짜 제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2배, 아니 3배 이상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 식재료 3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그래서 두 채소는 유사한 성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작용을 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몸 안에서 이소티오시안산이라는 항암 물질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브로콜리에는 이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일종인 설포라판이 특히 풍부합니다. 이 설포라판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됐는데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여 발암 물질을 체외로 빠르게 배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양배추가 위장 보호와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 강하다면 브로콜리는 세포 수준에서 암세포와 싸워주는 내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그래서 두 채소를 함께 먹으면 각각의 항암 성분이 시너지를 일으켜 암 예방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면역력 저하와 암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리법으로는 양배추 브로콜리 볶음, 브로콜리 양배추 샐러드 등이 좋고 드레싱은 기름기 없는 유자 소스나 발사믹 식초를 활용하시면 효과도 맛도 2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양배추는 속쓰림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체질적으로 속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생양배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생강이 필요합니다. 생강은 한방에서 온중산한 작용, 즉 속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냉하고 가스가 자주 차거나 소화가 더딘 분들에게는 생강이 꼭 필요하죠. 서울 아산병원 영양센터에 따르면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빠르게 도와주며 특히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장내에 오래 머물며 소화가 느려질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양배추와 생강의 궁합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위장이 약해 식후 속이 더부룩하신 분, 생양배추를 먹고 나면 속이 차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 몸이 냉하고 손발이 자주 차가우신 분, 간단하게 끓인 양배추 생강차 혹은 양배추찜에 생강 간장 소스를 곁들이는 방식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 번 식후에 따뜻하게 마셔보세요. 위장 기능이 살아나면서
체내 노폐물 배출도 한결 쉬워질 겁니다. 세 번째 궁합 식재료는 두부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비타민 K는 뼈 형성을 돕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섭취하면 더 좋은 것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유지와 뼈 건강에 중요한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고 뼈도 약해지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조합이 바로 양배추와 두부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양배추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게 한 그룹은 6개월 후 골밀도 수치가 평균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두부만 먹은 그룹은 6% 상승, 양배추만 먹은 그룹은 7% 상승에 그쳤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된다는 의미죠. 또한 두부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과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간단한 레시피로는 양배추 두부전, 양배추 두부 찜이 있는데요.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찜기에 쪄내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거기에 간장 대신 들깨 소스를 곁들여 보세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도 좋으니 3중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양배추 브로콜리 강력한 항암 콤비, 세포 단위에서 암 예방. 양배추 생강속을 따뜻하게. 소화 촉진 콤비. 양배추 두부 뼈 튼튼, 근육 탄탄한 골격 건강 콤비. 이 세 가지 식재료와 양배추의 조합만 잘 활용해도 위 건강은 물론이고 암 예방, 소화력 강화, 골다공증 예방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도 있습니다. 양배추, 아무 음식과 섞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함께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지고 가스가 차고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합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음에는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이 양배추와 상극일지 생각보다 의외의 식재료가 등장할지도 모르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양배추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위염이나 속 쓰림 완화에 좋다고 해서 쪄서 드시고 즙으로도 드시고 말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양배추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배추와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자주 같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가고 복부 팽만감이 심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양배추가 가진 좋은 성분조차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혹시 나도 무심코 이렇게 먹고 있지 않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쯤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챙기시는 구독자분들의 건강 파수꾼이 되어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양배추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3가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1. 탄산음료. 혹시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할 때 콜라 한 잔 마시면 소화가 좀 나아지겠지 하시며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양배추와 탄산음료를 함께 드시는 건 위장에 이중폭탄을 터뜨리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양배추는 위벽을 보호하고 위산을 중화시키는 작용이 뛰어난 반면 탄산음료는 그 반대입니다. 강한 산성 성분이 위산을 과다 분비하게 만들고 탄산가스가 위를 팽창시키기 때문에 양배추가 노력해서 보호한 위벽에 탄산이 상처를 내는 꼴이 되는 거죠.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60세 이상 위염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양배추와 탄산음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복부 팽만감이 2.5배 이상 증가했고 트림, 복통 등의 부작용 호소 비율도
40% 이상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산음료에는 다량의 설탕과 인산이 들어있어서 양배추 속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한마디로 위도 상하고 뼈 건강도 손해보는 최악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혹시 양배추 샐러드 드시면서 무심코 탄산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물이나 따뜻한 차로 바꿔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유. 이 조합은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양배추도 건강식, 우유도 건강식인데 뭐가 문제일까 싶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소화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양배추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며 장에 오래 머무르며 배변을 유도합니다. 반면 우유는 유당이라는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특히 65세 이상에서 유당 분해 효소가 부족한 분들에겐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양배추의 섬유질이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소화가 느려진 상태에서 우유가 위에 들어오면 유당이 장으로 빨리 내려가지 못하고 발효되며 가스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대한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양배추와 유당이 함께 소화될 경우 장내 가스 생성량이 최대 1.7배 증가하며 복부 팽만과 가스 차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 증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양배추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네, 방귀가 자주 나와요 하시는 분들, 혹시 그 전에 우유 드시진 않으셨나요?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양배추와 우유 따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같은 시간대에 섞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3. 고지방 육류 특히 삼겹살, 곱창 등. 마지막으로 소개할 조합은 양배추와 고지방 육류입니다. 아니, 고기 먹을 때 양배추 싸 먹으면 좋다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소량의 고기와 쌈 채소로서의 양배추는 잘 어울리죠. 하지만 지나친 고지방 육류, 특히 기름기 많은 삼겹살이나 곱창, 기름진 갈비찜 등과 함께 양배추를 다량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양배추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위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고지방 고기는 소화를 늦추고 위에 오래 머무르며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죠. 이 과정에서 양배추가 위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작용과 고기가 위를 자극하는 작용이 서로 충돌하면서 소화장애, 더부룩함, 위산 역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한내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양배추와 고지방 식단을 함께 섭취했을 때 위 내 잔류 시간이 평균보다 35% 이상 길어지며 복부 팽만과 위산 역류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기름에 튀기듯 구운 후 양배추와 곁들여 먹을 경우 양배추에 남은 기름이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 없는 부위를 살짝 구워서 양배추는 데치거나 생으로, 그리고 함께 드시는 양의 균형을 꼭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는 주먹 크기만큼, 양배추는 두 손 가득이 기본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양배추와 함께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산음료 위벽 손상, 복부 팽만, 칼슘 흡수 방해, 우유 가스 발생, 설사 유발, 유당과 섬유질의 소화 충돌, 고지방 육류 위장 부담, 항산화 성분 흡수 방해. 좋다고 먹은 양배추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는 음식 조합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배추를 보약처럼 먹는 방법과 보관법,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양배추 활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정말 양배추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요? 위에 참 좋다길래 먹고는 싶은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가 날지 모르겠어요. 쪄 먹는 게 좋다더니 즙으로 먹는 게 낫다는 얘기도 있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지금까지 양배추의 효능, 최고의 궁합,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양배추를 보약처럼 먹는 방법과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요즘 젊은 세대부터 시니어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양배추 섭취 트렌드까지 소개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까지 그냥 습관처럼 드셨던 양배추를 진짜 약처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양배추를 보약처럼 먹는 법. 양배추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영양 흡수율과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대표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 그리고 이를 분해해 항암 효과를 내는 설포라판은 열에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삶거나 오래 익히면 파괴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생으로만 먹자니 위가 약한 분들은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데쳐서 먹기입니다. 끓는 물에 1020초 살짝 데치기, 혹은 전자레인지에 40초 1분 돌리기. 식감이 남아있되 겉면의 세균은 제거되고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되는 방법이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소화력을 고려해 살짝 익힌 양배추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식영양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양배추는 10초에서 20초 데쳤을 때 비타민 U, K, 설포라판 손실이 가장 적으며 위 보호 효과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를 즙으로 먹는 것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시판 양배추즙은 보존 처리 과정에서 가열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항산화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즙을 원하신다면 직접 착즙기로 갈아서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과나 당근을 조금 섞으면 맛도 부드럽고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보약처럼 먹는 공식 요약. 소화 약한 분 살짝 데친 양배추 1020초. 흡수율 높이고 싶은 분 생양배추 사과나 당근 갈아서 섭취.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즙보다는 삶은 양배추나 샐러드 형태가 안정적. 위염, 위궤양이 있다면 아침 공복에 데친 양배추 23잎 섭취가 효과적. 양배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을 중화하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빈속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데친 양배추 몇 잎 또는 생양배추즙 한 컵을 드시면 위장 점막의 막을 형성해 하루 종일 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의 한 위장 전문 내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양배추를 섭취한 그룹은 하루 동안 위산 분비량이 28% 감소했고 위 내 염증 유발 단백질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단, 위산이 적은 위 저산증 환자이거나 너무 늦은 시간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경우 속 쓰림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가벼운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양배추 보관법. 양배추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가겠지 하고 방심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양배추는 냉장고 속에서도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채소입니다. 특히 자른 채 보관하면 23일 내로 비타민C가 40% 이상 파괴되고 단면에서 세균 번식도 일어날 수 있죠. 양배추 보관법 요약. 통째로 보관 시 겉잎은 떼지 말고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비닐에 넣고 냉장 보관. 2도에서 3도 온도 유지, 최대 2주까지 신선도 유지 가능. 자른 후 보관 시 자른 면에 랩을 밀착해 싸고 공기 접촉 최소화. 가능하면 3일 이내 섭취. 물 세척 후엔 절대 보관 금지 세균 번식 우려. 데친 양배추 보관법. 찜기로 살짝 찐 뒤 식힌 후 1회분씩 소분해 냉동. 필요할 때 전자레인지 30초 해동해 드시면 영양소 손실 최소화. 보관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흐르는 물에 미리 씻어놓기 곰팡이와 세균 번식. 자른 채 실온에 방치 식중독 위험. 겉잎까지 전부 제거해 보관 수분 증발, 금방 시등. 양배추는 위장에 약이 되기도 하지만 관리만 잘못해도 상한 음식을 그대로 먹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4.
요즘 유행하는 양배추 먹는 법. 최근 양배추를 보약처럼 먹는 방식이 세대를 막론하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쪄서 먹는 채소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양배추를 일상 속에 녹여내는 레시피가 확산되고 있죠. 유행하는 양배추 섭취법 3가지. 양배추 스테이크. 두껍게 썬 양배추를 올리브유와 함께 팬에 구운 뒤 발사믹 소스를 뿌려 먹는 방식. 고기 대신 먹는 저칼로리 스테이크로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 인기. 기름 없이 구우면 위에도 부담 적고 씹는 맛도 좋아 포만감 유지. 양배추쌈 도시락. 찐 양배추 잎에 닭가슴살, 현미밥, 채소를 말아 도시락처럼 싸먹기. 소화가 잘 되고 다이어트에도 좋으며 외출 시 휴대도 간편. 시니어 식단으로도 매우 추천됨. 양배추 주스 꿀 1스푼. 생양배추와 사과, 당근을 함께 갈고 꿀 1스푼을 넣은 음료. 위 점막 보호는 물론 변비 완화에도 효과적. 아침 공복용으로 SNS에서 위약 주스로 불리며 큰 인기. 정리하며 양배추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양배추의 보약처럼 먹는 법과 보관법, 그리고 유행하는 섭취 방식까지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만의 건강 루틴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배추에 대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라는 오해와 진실까지 Q&A 형식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드셨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분들, 뭔가 찝찝해서 망설였던 분들, 그리고 정말 약처럼 제대로 알고 먹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양배추에 대한 모든 오해가 싹 풀릴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Q1. 양배추 진짜 위장에 그렇게 좋아요? 정답 맞습니다. 양배추는 위장 건강을 위한 대표 식품으로 수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성분은 비타민 유메틸메티오닌과 설포라판입니다. 비타민 U위 점막을 보호하고 궤양을 예방하는 작용. 설포라판 항염 작용과 동시에 위험균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활동 억제. 실제 사례. 미국의 한 임상 연구에서는 위험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양배추즙을 투여한 결과 위험 증상 개선율이 72%에 달했고 궤양 회복 속도도 약 2배 빨라졌습니다. 단, 소화력이 약한 분은 생양배추 섭취 시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찰 수 있으니 데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갑상선 환자는 양배추를 먹으면 안 되나요? 정답 일부 사실이지만 대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과도하게 생으로 많이 섭취하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극단적인 조건에서 해당하는 이야기로 일상적으로 적당히 먹는 수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갑상선학회에서는 양배추를 데치거나 익혀서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8090%가 분해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생양배추를 다량 섭취하는 것은 피하고 데친 양배추로 하루 100g에서 150g 이내로 조절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Q3. 양배추즙 아무 때나 먹어도 되나요? 정답 최고의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양배추즙은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위벽을 보호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섭취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이 적어 소화가 느린 분 식후 30분의 섭취. 당뇨가 있는 분 사과, 꿀이 들어간 즙은 피하고 순수 양배추즙만 섭취. 신장이 약한 분 과량 섭취 금지 칼륨이 많음. 또한 식후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전보다는 식후 1시간 후 섭취를 추천합니다. Q4. 양배추를 먹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정답 섭취 방식과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양배추는 꾸준히 올바르게 먹으면 거의 대부분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실수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다. 설포라판 흡수율 저하. 익히고 또 익히고 비타민 U, C, 설포라판 모두 파괴. 고기,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는다. 위에 부담. 저녁 늦게 먹는다. 소화 안 돼. 위산 역류 유발. 간헐적으로 먹는다. 꾸준함이 중요. 해결책은 하루 12번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먹고, 익히는 건 최소화, 데치거나 생으로 먹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한꺼번에 많은 양은 금물입니다. 큐어. 양배추 주스로 다이어트도 되나요? 정답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칼로리가 낮으며 소화를 촉진시켜 체중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수분은 변비 개선, 간 해독,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에서 보조식품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단, 양배추만 먹어서 살을 뺀다는 식의 극단적 방법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니 피하셔야 합니다. 큐유. 양배추즙은 시판 제품도 괜찮을까요? 정답 제품마다 다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양배추즙은 제조 방식에 따라 영양 성분의 유지율이 매우 달라집니다. 고온 살균 처리 보관은 편하지만 설포라판과 비타민 파괴, 저온 착즙 방식 영양 손실 적지만 가격이 비쌈. 선택 요령. 무첨가, 무설탕 제품, 착즙 방식 명시된 제품, 제조일과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100% 양배추즙 표기 확인. 가장 좋은 건 직접 만든 즙, 둘째는 믿을 수 있는 제조사가 만든 저온 착즙 제품, 셋째는 차라리 데친 양배추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Q7.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진짜 피해야 하나요? 정답 위장 건강이나 약물 복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이나 술, 고지방 음식과 함께 양배추를 섭취하면 오히려 위 자극이 심해져 설포라판의 작용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응고제와 파린 등을 복용 중인 분은 양배추 속의 비타민 K 때문에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양배추, 이제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 개인 맞춤식 섭취 방법, 주의사항까지 제대로 알고 드실 수 있으시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 위 건강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리즈도 더 알차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꼭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